이번 시간에는 GLS Generalized Least Square의 Maximum Likelihood를 구하기 위해서 Likelihood 펑션을 일단 도출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GLS 세팅에서는 우리가 어떤 리그레션에서 잔차가 IID가 아닌 경우에 이렇게 시그마 제곱에다가 베리언스 코베런스 매트릭스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것을 이제 V라고 하고, 우리가 GLS를 위해서 스몰 v에 스몰 v를 두 번 곱한 거에 인버스를 요 V로 정의를 했었죠. 그러면 스몰 V도 구할 수 있고, 그럴 경우에 여러 가지 디스트리뷰션을 구하기 위해서 요 V 혹은 스몰 v를 구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이게 구해져야 디스트리뷰션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 V나 스몰 v를 어떻게 도출하는지를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더 직관적으로 likelihood 펑션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가진 세팅은 x라는 explanatory variable matrix에다가 베타라는 코에피션트 벡터를 곱해가지고 y라는 값을 도출을 하고 그것을 설명 못하는 잔차를 구하는 이런 세팅입니다. 지금 세팅에서는 잔차가 IID가 아니고 예를 들면 t개만큼의 데이터가 있다고 하고 2라는 벡터가 있을 때 2의 1, 2의 2 해서 2의 t개만큼의 벡터가 있다고 했을 때 각자 예를 들면 2의 1의 제곱, 2의 2의 제곱 해서 각각의 베리언스가 각각 따로 있고, 이 부분들이 요 로어 어퍼 트라이앵글들이 0이 아닌 경우에 어떤 값이 존재할 경우에 그럴 때 요 베리언스 코베런스 매트릭스를 V라고 하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즉 2가 이제 더 이상 IID가 아니란 뜻입니다. 됐죠? 자, 그렇게 되면 이 세팅에서 likelihood 함수를 구한다는 것은 무엇을 구하는 것인가? likelihood 함수의 정의를 다시 살펴보시게 되면 어떤 변수가 예를 들면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했을 때 그 변수의 평균값과 분산을 알게 되면 probability distribution 펑션이 이렇게 주어지죠. likelihood 함수의 정의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평균과 분산 아니면 어떤 다른 파라미터 값을 막 조정을 해 보면서 이게 probability distribution 펑션이니까 예를 들면 t개만큼의 데이터를 관측이 있다면 첫 번째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을 예를 들면 LL1 그 다음에 그 값이 나오고 두 번째 우리가 관측한 값이 나온 게 LL2 이렇게 해서 t개만큼의 데이터가 t번째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을 LT라고 하게 되면 이걸 이제 likelihood 함수라고 정해지겠습니다. 그래서 이 L 값이 전체 이것도 나오고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의 곱을 곱했을 때 이 likelihood 함수를 최대로 할 수 있는 값을 구하려면 이 파라미터는 무엇으로 정해야 하는가가 likelihood 함수의 인투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한 맥락에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likelihood 어떤 변수가 하나일 때 이 likelihood 함수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겠고, 우리가 넣어야 될 거는 파라미터는 여기 평균과 여기 분산값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평균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이게 지금 벡터인데 우리가 만약에 t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면 t개만큼의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추정한 것이 평균값 정도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잔차는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잔차의 베리언스 코베런스를 구했으니까 잔차의 분산은 이런 식으로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 평균의 값에다가 이것을 다 집어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분산이 들어갈 위치에 이것을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지금 V라는 매트릭스를 여기 가지고 있고, 이게 베리언스 코베런스 매트릭스죠. 근데 우리가 GLS 세팅에서 V라는 매트릭스의 인버스를 두 개의 스몰 b로 쪼갠다고 했고, 그렇게 되면 지금 요 부분을 지금 벡터 형식으로는 이렇게 표시가 될 것이고, 그것을 요렇게 가지고 오게 되면 여기 회색 친 부분이 이렇게 바뀔 것입니다. 이것을 활용하면,
그렇게 되면 지금 V를 이렇게 하나 넣고 이렇게 하나 넣고 시그마 제곱을 앞으로 빼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금 요게 요 부분으로 이렇게 세팅이 될 것입니다. 여기 앞부분에 있는 것도 정리를 하자면 지금 여기 상수값들 있는 것은 다 앞으로 로그를 빼서 빼내고, 요 뒤에 있는 값들을 디터미넌트 V인데 요것은 계산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정리되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우리가 리그레션인데 세팅이 y라는 벡터가 x라는 explanatory 벡터하고 코에피션트 벡터하고 잔차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가 자 IID가 아니어 가지고 2가 평균이 0이지만 베어런스 코베런스 매트릭스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따른다면, 이런 경우에 우리가 가져야 될 파라미터 값을 정해야 될 파라미터 값이 베타죠. 그러면 그런 베타를 활용해서 우리가 어떤 베타를 잡아야지 요 라이클리우드 함수 혹은 로그 라이클리우드 함수가 맥시마이즈 되는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맥시마이즈 해야 되는 목표 함수는 오브젝티브 펑션은 이렇게 정리가 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 함수를 이 함수가 만약에 지금 L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맥시마이즈를 L을 해야 되고, 그렇기 위해서 뭐를 조정을 해야 되냐면 베타를 조정을 해서 L을 맥시마이즈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세팅은 이 IID를 따르지 않는 OLS 리그레션에서의 코에피션트를 잡아야 되는데, 그 잡는 스탠다드가 이 라이클리우드 함수 8-42에서 도출한 라이클리 함수를 맥시마이즈 하면 되겠는데, 잘 보시면 여기 보시면 그것을 지금 우리는 지금 이 세팅에서는 베어런스 코베런스 매트릭스가 대문자 캐피탈 V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스몰 v가 관련된 식으로 바꾸다 보니까 이런 식의 정리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요 원래 있던 y는 x의 b 플러스 2라는 것을 GLS로 바꾸면 지금 이런 식으로 된다고 전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기본 OLS에서 베타를 추정하는 것이나 이 GLS 세팅에서 베타를 추정하는 것이나 같은 베타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즉 말씀드리자면 요렇게 세팅을 한 거에서 베타를 찾게 되면 여기서 찾게 되고, 어떤 베타냐면 이것을 맥시마이즈 하는 베타를 찾게 되면, 즉 우리가 y가 x 베타 플러스 잔차라고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베어런스 코베런스 매트릭스를 이런 식으로 디컴포즈를 한 다음에 요것과 같이 GLS를 만들 수 있죠. 그렇게 되면 그 GLS는 잔차가 IID가 됩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를 드렸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러면 베타를 어떻게 추적하면 되냐면 8-42에서 나온 마지막 식과 같이 요 식을 맥시마이즈 하는 베타를 찾으면 되고, 그 베타를 찾게 된다는 것은 요 VY, VX 등과 같은 GLS 세팅에서 베타를 관련해서 그걸 가지고 요 8-42를 맥시마이즈 하면 된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즉, 요 세팅의 베타를 찾는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를 구하기 위한 라이클리후드 함수는 8-42와 같이 돌출된다는 게 첫 번째 결론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GLS 세팅, 우리의 원래 OLS는 y는 x 베타 플러스 2였고, 요게 지금 2가 요런 베어런스 코베런스 매트릭스를 가질 경우에 VY는 VX의 B 베타 플러스 V2라고 잡고, 그럴 경우에 지금 V2는 0의 시그마 제곱의 IID라고 잡게 됐을 경우에, 그 다음에 large b와 small b는 지금 이런 관계를 갖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요 베타를 추적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베타를 추적하기 위해서 샘플을 가지고 B의 물결 표시 이렇게 된 에스티메이터를 구한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일전 시간에 배웠듯이 8-39에 의하면 이것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explanatory variable을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가운데에다가
V에 인버스를 끼워 넣어서 세팅을 하게 되면 그게 지금 우리가 likelihood를 maximize 할 수 있는 estimator, 샘플로 만든 최적의 정보이다가 되고, 그 다음에 8-41에 의하면 우리가 그렇게 만든 construct한 베타를 추적하는 비물결 표시와 true 파라미터 값의 차이는 평균적으로 0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분산을 따른다. 따라서 요걸 이렇게 해서 안으로 집어넣게 되면 우리의 에스티메이터는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베타이고 이런 분산을 따른다. 그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 다음 직면하게 되는 문제는 우리가 비물결 표시를 구했다고 쳤을 때 이것이 예를 들면 true 베타와 혹은 뭐 0과 같으냐 다르냐 등등의 스태티스티컬 테스트를 하려면 요 분산값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만약에 시그마 값을 안다고 해도 우리가 지금 V 인버스 매트릭스를 구해야 되는 것이고, V 인버스 매트릭스를 구한다는 것은 V 스몰 b를 구한다는 것과 동일한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지금 이 V라는 매트릭스를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데이터로부터 추론을 해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 섹션의 정의가 베리언스 코베런스 매트릭스 요 V를 혹은 스몰 V를 데이터로부터 추정을 해야 될 때 어떻게 할 수 있느냐를 지금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첫 번째로 에러 텀이 이 IID가 아니고 그 과거 에러 텀들과 오토 코릴레이션이 있다는 세팅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세팅을 8-45와 같이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8-45의 세팅을 보시면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세팅이 지금 이렇게 리그레션이 되는 것이고, OLS 리그레션이 되는 것이고, 근데 잔차가 이게 IID가 아니라 자기의 과거치와 이 로우의 관계, 이 코에피션트만큼 코릴레이션이 있다고 치고, 그다음에 그 코릴레이션 빼고는 화이트 노이즈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면 OLS 세팅인데 에러 텀이 코릴레이트 돼 있는, 오토 코릴레이션이 있는 이런 세팅으로 우리가 상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일전에 배웠을 때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 AR1 모델, 자기의 하나 과거치와 오토 코릴레이션이 있는 타임 시리즈 관련해서 제2번째 오토 코릴레이션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도출을 해냈습니다. 여기서 시그마는 오토 코릴레이션 안 되고 있는 화이트 노이즈의 분산가, 그 다음에 요 로우는 오토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t번째 관측한 에러와 그 다음에 그것에부터 j만큼 떨어진 과거치의 에러 텀들과의 오토 코비런스를 구하게 되면 이것을 그냥 각각의 t를 넓혀가면서 j와 t, 그러니까 t와 t 말 j 사이의 간격을 넓혀가면서 매트릭스화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 공식에 넣게 되면 본인 자신의 오토 코비런스, 그러니까 감마 제로는 어쩌고의 로우의 0이 되니까 이건 무조건 1이 되죠. 그러니까 각각의 지금 오토 코비런스, 각 스스로의 오토 코비런스, 베리언스는 전부 다 그냥 1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만큼 떨어진 것과의 오토 코비런스는 여기 1, 두 개만큼 떨어진 오토 코비런스는 여기가 2, 이런 식으로 되니까 요 1-로를 분모로 놓고 각각 사이가 벌어질 때마다 여기 있는 승수가 하나씩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시그마 제곱에다가 여기 지금 제가 붉은색 글씨로 표시한 이 부분을 저희가 V, large V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요만큼을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large V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어떤 statistical inference를 분포를 가지고 테스트를 하고자 하면 지금 반드시 이 large V를 프로젝트를 해야 되고, 그 프로젝트를 한다는 것은 결국에 뭡니까? 이 매트릭스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 매트릭스를 구한다는 것은 뭡니까? 이 로우를 구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 로우를 구하면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 로우를 구할 것이냐? 이 로우를 구할 수 있다면 요 V를 구할 수 있고, 이 V를 구할 수 있다면 이 전체 오토 코릴레이션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는 V를 가지고 있는 V를 가지고 일전에 우리가 준비했던 여러 가지 샘플 테스트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V를 알게 되면, 자, V를 알게 되면
요 샘플 테스트, 스태티스티컬 테스트 할 수 있죠. X 알고 Y 아니까 V를 알게 되면 요 비물결 표시에 대한 전체 디스트리뷰션 알게 되니까 스태티스티컬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를 알 수 있으면 우리는 샘플 가지고 스태티스티컬 테스트를 할 수 있고, B를 알려다 보니까 B를 안다는 것은 이 매트릭스를 안다는 것이고, 이 매트릭스를 안다는 것은 로우를 안다는 것과 같으니까 이 로우를 추정하면 B를 알 수 있고, B를 추정할 수 있으면 지금 이 스태티스티컬 테스트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연쇄적인 결론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V라는 매트릭스를 추적을 할 수 있는 두 가지 제안을 교과서에서 하고 있는데, V라는 매트릭스를 구한다는 것은 이 로를 알게 되면 구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럼 로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추정할 것이냐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서제스천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런 OLS에서 likelihood 함수를 지금 8-42와 같이 도출을 했고, 그 안에 지금 V나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바꾸기 전에 같으면 이런 식으로 large V가 속해져 있는 maximum likelihood 함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likelihood 함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maximize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이걸 지금 1식이라고 하고, 이게 동일하지만 2식이라고 하게 된다면 1을 맥시마이즈 해도 되고 2를 맥시마이즈 해도 됩니다. 자, 예를 들면 1의 경우를 가지게 되면, 자, 우리가 로를 알게 된다면 V를 알 수 있는 것과 같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요 함수에서 우리가 지금 조절해야 된 파라미터는 원래 리그레이션에 있는 코에피션트들의 벡터 V하고, 우리가 likelihood 함수를 숫자를 바꾸려면 이 베타라는 코에피션트 벡터를 바꾸거나 아니면 여기 V 안에 들어가 있는 로를 바꿔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이 두 개를 바꾸게 되고, 우리는 이것을 maximize 하고 싶어 합니다. 뭐를 바꿔서? 베타 혹은 로를. 그러니까 지금 요것을 수식으로 전부 다 나열을 한 다음에, 이것을 예를 들면 요 L을 베타의 함수이고 로의 함수인데, 요것을 로로 한번 미분을 해서 0으로 놓고, 그 다음에 요것을 똑같이 베타로 미분해서 0으로 놓게 돼서 하게 되면 옵티멀 로 값이나 옵티멀 베타 벡터를 구할 수 있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요 값을 알게 되면 V가 이런 식으로 로를 가지고 우리가 컨스트럭을 할 수가 있지요. 여기 보시면 지금 로를 안다는 것은 요거 전체를 구할 수 있다는 거니까 AR1 모형에 따르면,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 서제스천이 되겠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8-42에서 구한 likelihood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구해야 하는 파라미터들 로나 베타 코에피션트 벡터를 가지고 각각에 대해서 FOC 1차 미분 값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로를 구한 다음에, 로를 구하면 이 V가 전체가 구해지니까 그걸 가지고 샘플 테스트를, 스태티스티컬 테스트를 해라. 뭐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디스트리뷰션은 지금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요거 알고 B 알고 X 알고 그렇게 되면 베타도 추론을 하니까 어디서부터?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으로부터. 그러니까 그런 식의 방법을 하나를 선택을 할 수가 있겠다고 첫 번째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조금 더 나이브하고 가능한 방식은, 자, 이런 겁니다. 우리가 베런스 코베런스 매트릭스를 지금 우리가 추적을 한 파라미터 값을, 파라미터를 추적을 하는 어떤 샘플 스태티스틱 햇을 만들고, 이게 예를 들면 unbiased 데이터 그러면 이게 true population 파라미터로 컨버즈를 하겠네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저희가 따로 엄밀한 증명을 하지는 않고 만약에 이런 인퍼런스를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V를 구성을 하는, 아까 같은 경우에는 V를 구성하는 우리가 에스티메이터는 이게 되고, 요 로에 의해서 V가 결정이 되죠. 근데 로를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우리가 추론을 하게 되는데, 그 추론하는 에스티메이터가, 로를 추론하는 에스티메이터를 우리가 샘플을 가지고 만들게 되는데, 그게 언바이스 되는 어떤 로 값을 정하게 되면, 그렇게 돼서 V를 만들게 되면 그것이 true 파라미터 로를 가지고 있는 요런 베런스 코베런스 매트릭스, 아니면 여기 지금 B의 햇의 GLS가 되겠죠. 요것으로 컨버즈를 하니까 우리가 그럼 찾아내야 되는 것은 뭐다? 로를 언바이스되게 만들기만 하면
그런 에스티메이터를 찾아내기만 하고 그 다음에 t를 키우게 되면 샘플 사이즈를 키우게 되면 그것이 요 v를 가지고 우리가 추정된 롤을 가지고 플레이 하던 것을 true 파라미터 값으로 추정하는 것과 컨버즈를 하게 되니까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것은 그냥 unbiased estimator를 찾으면 된다. 그래서 이 로에 대한 unbiased estimator를 찾아라.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제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식으로 나타내게 되면 지금 이런 것과 같이 자 우리가 비물결 표시 이것은 지금 expectation 비물결 표시는 true 파라미터로 컨버즈를 하게 되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샘플 정보를 가지고는 이렇게 추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추론을 하게 될 때 쓰는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v가 로의 함수니까 이 로를 추정을 해야 되는데 이 로를 추정값을 어떻게 정하는지는 다른 롤과 관계없이 unbiased된 어떤 로 값을 잡더라도 그렇게 돼서 t를 많이 키우게 되면 true parameter 즉 v가 true parameter 로를 가지고 컨스트럭트 한 것과 같이 컨버지가 되니까 우리는 그냥 어떤 로든지 간에 unbiased된 로만 찾아서 쓰면 된다라는 게 이제 두 번째 제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GLS 에스티메이션을 했을 경우에 나타나게 되는 아니면 IID가 아닌 어떤 리그레션 폼에서든지 나타나게 되는 잔차가 IID가 아니고 평균적으로는 0이지만 이렇게 베리언스 코비런스 매트릭스가 따로 존재할 때 이 V를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한 공부를 여태까지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 실제로 이제 구하게 되는데 하나 더 고려해야 되는 게 지금 우리의 리그레션 세팅은 y 벡터는 x 트랜스포즈 베타의 2 이렇게 되는데 지금 우리는 아직 x와 2 사이에 코릴레이션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케이스를 1, 2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텐데 자, 첫 번째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설명 변수와 잔차 변수와는 코릴레이션이 없다.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의 기본 리그레션 세팅은 이렇고 그 다음에 우리 잔차는 AR1으로 오토 코릴레이션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초기의 OLS 세팅에서의 잔차는 베리언스 코비런스 매트릭스가 0이 아니고 그 다음에 잔차를 AR1으로 표시했을 때 그 AR1에 해당하는 부분 말고는 화이트 노이즈고 그 다음에 explanatory variable과 잔차 사이에는 오토 코릴레이션이 없다. 상관관계가 없다. 즉 이것을 우리가 X를 endogenous variable이라고 지칭을 하게 됩니다. endogenous variable이라는 것은 에러 텀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x라는 설명 변수하고 에러 텀들 간에 0이 이제 아니란 뜻이죠. 자, 그런데 인더지너스 하지 않다는 것, 익서지너스 하자는 것은 이것이 0이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는 이 관계가 없다는 것을 가정을 해서 한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GLS 세팅에서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GLS 세팅 위에서 말씀드린 지금 요 잔차에 대해서는 자, 요 잔차에 대해서는 요것이 평균적으로는 0이지만 시그마 제곱의 V를 따르게 되고 그다음에 이 V 인버스는 스몰 v 두 개를 겹쳐 놓은 거 이렇게 정의가 되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V를 요 AR1 세팅에서 구했다고 칩시다. 이것은 따로 제가 드라이브를 안 드리고 이런 식으로 구해진다는 사실만 일단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V라는 스몰 v라는 베리언스 코비런스 매트릭스의 컴포넌트는 대각으로 첫 번째만 1 요게 지금 세팅은 요 로는 이렇게 오는 것이고 첫 번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 자신과의 베리언스 첫 번째 오는 숫자의 자기 자신과의 베리언스만 이게 루트 1 마이너스 로의 제곱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1이 이렇게 표시가 되고 그 바로 밑부분은 마이너스 로로 쭉 표시가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0, 0 이렇게 되는 V가 구해집니다. 그럼 이것을 일단은 팩트로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V를 지금 구했으니까 스몰 V를 8-49와 같이 구했기 때문에 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실제 GLS 리그레션을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자, 그것을 그려보면 자, 8-50과 같은 세팅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yt라는 dependent variable xt를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되고 지금 IID가 아닌 잔차 UT를 가지고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하늘색으로 처리한 부분, 요 스몰 v 벡터를 매트릭스를 전부 곱해주면 이것은 GLS가 되고, 자, 요것은 세팅에 의해서 IID가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그것을 전부 다 우리가 실제 매트릭스 폼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파란색은 지금 스몰 v 매트릭스를 나타내고, YT 벡터 여기 있고, XT 설명 벡터 여기 있고, 그 다음에 B가 있고, 자, 그렇게 되면 여기 잔차도 이렇게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하게 되면 첫 번째 방정식만 이 앞에 코에피션트가 루트 1-로가 이렇게 붙고 y의 원은 x의 원이랑 잔차 원이랑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u가 되겠네요. u의 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1번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기 기수에 있는 yt하고 하나 떨어진 전기에다 로를 곱하고, 그 다음에 베타가 코에피션트가 붙고 그것을 설명 변수에 대해서 그대로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잔차에 대해서도 적용을 하게 되면 지금 이런 세팅들이 여기서 t-1개만큼이 나열이 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IID 잔차가 아닌 리그레션 세팅을 GLS 세팅으로 바꾸게 되면, 그렇게 되면 t개만큼의 방정식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첫 번째 것 빼고는 각각의 본인의 텀과 하나 레그와의 디퍼런스를 dependent variable, explanatory variable, 그 다음에 잔차, disturbance 텀과 하고 베타를 이런 식으로 놓게 되는 방정식을, 연립 방정식을 풀게 되는 세팅과 동일하다 하시게 되고, 하나 주의하셔야 될 거는 지금 요 잔차는 화이트 노이즈 ET라는 거. 왜냐하면 위에 있는 세팅에 보시게 되면, 자, 위에 있는 세팅에 보시게 되면 자, 여기에 의해서 요게 지금 UT-로의 UT-1이 ET고, ET는 화이트 노이즈이기 때문에 그 세팅을 활용을 하시게 되면 지금 요 부분은 ET가 되고 그것은 화이트 노이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돼서 우리가 지금 GLS 세팅을 상정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필요한 파라미터 값들은 어떻게 구하느냐. 예를 들면 로나 베타, 이건 벡터고요. 이것은 어떻게 구하느냐. 이것을 알아야 예를 들면 v-1을 구해서 우리가 베리언스 구하게 되고 스태티스티컬 테스트를 할 수가 있겠죠. 이것에 대해서. 자, 그러면 첫 번째 서제스천은 뭐였습니까? 지금 요런 우리가 필요한 파라미터들을 우리가 likelihood 함수를 8-42와 같이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요 8-42의 likelihood 함수가 L이라 스몰 L이라고 하면 그것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파라미터 각각으로 해서 이것을 0으로 나와서 옵티멀 파라미터 값들을 전부 다 구해낸다. DL을 예를 들면 D의 벡터 베타와 같이 해서 0으로 놓고 여기 B 벡터, 베타 벡터를 구하면 된다라는 게 첫 번째의 이론적인 서제스천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V라는 스몰 V라는 매트릭스를 구했죠. 말씀드리면 여기 1-5의 제곱이고 나머지 대각 요소들 전부 다 1, 나머지 0 이렇게 되는 스몰 V를 구했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다가 우리가 8-42에 구한 likelihood 함수에다가 실제 그 스몰 v 구한 것을 넣어서 나열을 하게 되면 8-51과 같이 세팅이 되니까 지금 요 함수를 L이라고 놓을 수가 있으니까 요 함수를 로에 대해서 미분하고 베타에 대해서 미분해서 로의 스타, B의 스타, 옵티멀 값을 구해서 로를 옵티멀 값을 알게 되면 로의 옵티멀 값을 알게 되면 V를 구할 수 있으니까 V 인버스도 구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B 물결 표시 GLS의 디스트리뷰션을 알 수 있다. 이것이 첫 번째 서제스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상보다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 이 지금 likelihood 함수가 제가 지금
이렇게 나열이 된다고 했는데 이것을 지금 로에 대해서 미분하기가 편하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첫 번째 서제스션을 실행하기는 쉽지가 않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 경우는 두 번째 서제스션을 따른다면 이 서제스션이 안 먹힐 경우에 likelihood 함수가 복잡하게 생겨서 이런 식의 likelihood 함수에 대한 FOC를 그러니까 1차 미분을 해서 0으로 놓고 파라미터 값을 조정을 하는 이 방식이 어려울 경우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다른 방식이 있느냐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식은 뭐냐면 두 번째 방식은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게 지금 우리가 V를 알아야 되죠. 그럼 V를 알고 또 시그마 제곱을 알아야지 지금 이 UT라는 잔차를 0으로 수렴하고 시그마 제곱의 B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총 알아야 되는 지금 파라미터 값들은 시그마 제곱 알아야 되고 V를 알려면 로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OLS의 코에피션트 벡터인 B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로 시그마 제곱 그 다음에 로 그 다음에 베타라는 벡터 이렇게 세 개를 동시에 추론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단순성을 가정하기 위해서 일단 시그마 제곱이라는 이 상수값은 안다고 칩시다. 그렇게 되면 로하고 베타를 추정을 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자 8-50을 다시 거슬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로하고 베타를 한꺼번에 추정을 해야 돼요. 두 개를 다 모릅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로서는. 자, 그렇게 되면 방식이 보시면 자, 여기 지금 이게 첫 번째 데이터였고 자, 이게 첫 번째 데이터였고 그 다음에 여기 t-1개만큼의 방정식이 있는데 본인과 본인에서 하나 레그텀, 본인과 본인과의 하나 레그텀을 이렇게 놓고 여기 베타가 있는 방정식이 지금 t-1개만큼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yt, yt-1, xt, xt-1 잔차들 전부 다 되죠. 무슨 얘기냐면 자, yt 지금 요 디퍼런스를 요 yt라고 놓고 베타를 여기를 xt라고 놓고 xt 뭐 예를 들면 스타라고 놓겠습니다. 요 디퍼런스를 그 다음에 u의 t의 해시라고 놓게 되면 요런 방정식이 t-1개만큼 있으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요 리그레션을 가지고 OLS를 추정을 하면 베타를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베타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로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세팅을 이런 식의 OLS를 활용할 수 있는 OLS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8-48에 의하면 우리가 잔차는 first order auto correlation이 있다고 해서 여기 코에피션트가 auto correlation 코에피션트가 로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8-48의 다른 세팅에 의하면 우리가 애초에 계획했던 OLS 세팅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리어레인지를 하면 yt에서 xt 트랜스포즈 베타 한 것은 ut가 되는 것이고 ut는 지금 여기 있는 ut와 같은 값이 되겠네요. 그러면 y에서 x 트랜스포즈 베타를 뺀 것을 여기다 넣고 지금 요 방정식을 그대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좌변은 이런 식으로 되고 우변은 로 그대로 놔두고 yt에서 xt-1의 베타 그 다음에 잔차 et 이런 식으로 놓게 되면 지금 요 값들은 전부 다 구할 수 있죠. 언제만 구할 수 있습니까? 요 베타를 안다는 가정하에 구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지금 어떤 식이 되냐면 이 값 전체를 알 수가 있고 xt와 yt는 다 알고 있죠. yt와 xt 다 알고 있고 베타를 안다는 가정하에 이거 전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리그레션을 이것을 regress on 이렇게 하게 되면 로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정은 언제입니까? 베타를 안다는 가정하에.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문제는 베타나 로를 하나를 알게 되면 지금 요거를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렇게 되면 근데 문제는 지금 두 개 동시는 모른다는 겁니다. 뭐 하나를 알면 다른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지금 8-48-1과 그 다음에 8-50에 있는 요 8-50에 있는 요 마지막 요 세팅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알면 베타랑 로랑 둘 중에 하나를 알면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다. 세팅이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은 이런 겁니다. 만약에 두 개를 다는 모르니까, 근데 하나를 알면 다른 하나를 알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롤을 모르니까 그냥 롤을 예를 들면 임의의 값으로 세팅을 하겠습니다. 롤을 0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고, 롤을 0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자, 롤을 0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자, 요 8-50에 있는 여기서 롤을 알게 되면 이거 전체 알죠? 이거 전체 알죠? 이거는 당연히 알죠. 그렇게 되면 베타를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롤을 안다고 가정했는데 우리는 모르지만 롤을 일단 0으로 세팅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거기서 OLS를 통해서 베타를 알게 되고 그 베타를 알게 되면 지금 여기서 구할 수가 있겠네요. 이 베타를 알게 되면 이것 간의 리그레스를 해서 새로운 로를 알 수 있겠네요. 우리가 원래 애초에 로를 0으로 표시를 했지만 로가 0이 아닐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로를 0으로 시작했지만 그렇게 돼서 새로 밝혀진 베타를 가지고 새로 넣으면 로를 우리가 첫 번째 이터레이션을 했을 때 0이었는데 그 두 번째 이터레이션 하면 OLS가 바뀌겠죠. 그렇게 되면 이 두 번째 이터레이션 한 것을 가지고 다시 자, 여기다 넣게 되고 여기에 넣게 되고 그렇게 되면 새로운 베타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롤을 0으로 해서 첫 번째 베타를 추정하고 첫 번째 이터레이션이 나오고 그렇게 되면 이걸 가지고 로의 첫 번째 수정을 하게 되고 그럼 다시 베타를 두 번째 수정을 하게 되고 해서 8-50의 리그레션과 그 다음에 8-48-1의 리그레션을 두 개를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결국에 가서는 언어 수정에서 더 이상 변하지 않는 로 스타와 베타 스타를 구할 수가 있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개 우리가 알고자 하는 파라미터가 두 개인데 두 개를 동시에 알아야만 풀리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씩 주고받고 하는 식으로 반복적인 리그레션을 해서 수렴값을 결정하는 이 방식을 Iterated Cochrane and Olcott Method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한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일반적인 리그레션을 하는데 그 지금 잔차가 IID가 아니라 이런 식의 되게 돼 있고 지금 YT가 XT의 베타의 UT가 되는데 지금 XT하고 UT하고는 아니면 UT의 K 과거치하고는 상관이 없다. 지금 요 세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상관이 없다. 그래서 exogenous 하다는 뜻이고 만약에 endogenous 하다는 뜻은 우리 설명 변수들하고 잔차들 간의 관계가 있다는 거니까 0이 아니게 되겠죠. 그럼 이 세팅이 뭐가 문제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서 도출한 결과를 보면 우리가 OLS 에스티메이터를 구하게 되면 y의 t가 xt의 트랜스포즈 베타에 만약에 ut라는 세팅이 됐을 때 우리가 이것을 likelihood를 maximize하는 에스티메이터 b hat은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고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만약에 OLS 에스티메이터가 가우시안이 아닌 경우에도 예를 들면 지금 잔차를 UT라고 했을 때 이게 노말이 아니라고 해도 우리는 이 B hat을 가지고 익스펙테이션을 취하면 결국에 베타를 수렴하니까 컨시스턴트 하다고 그랬는데 그 컨시스턴시의 근거가 뭐냐면 지금 요게 익스펙테이션의 베타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지금 요것은 주어진 것이니까 익스펙테이션이 의미가 없고 이렇게 되면 지금 오토 코릴레이션이 잔차와 XT 간의 오토 코릴레이션 즉 익서지너스 하다는 가정하에 이것이 0이 되기 때문에 컨시스턴트 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컨시스턴트 가정이 지금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가정하게 되면 이것은 컨시스턴트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세팅을 바꿔서 컨시스턴트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덜빈의 지금 요 레퍼런스에 의하면 레퍼런스는 다시 달도록 하겠습니다. 레퍼런스에 의하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 세팅에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의 오토 코릴레이션 first order AR 하고
그다음에 설명 변수가 있는 요 세팅에서 양변을 1-로의 레그 오퍼레이터 L을 곱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회색 표시와 같이 양변을 1-로의 L로 전부 다 곱하게 되면 좌변은 이렇게 나오고 요것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자 우변을 지금 요거에다가 요것을 전체를 곱해서 나열을 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것을 지금 만약에 yt에 대해서 yt-1과 이런 것들로 엮게 되면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냐면, 자 맨 마지막 yt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기본 세팅에서 이게 지금 iid가 아니었죠. 그런데 이렇게 돼서 양변에 요걸 곱하게 되면 잔차가 iid가 된다는 겁니다. iid가 된다는 것은 요 리그레션 코에피션트들 이런 것들이 결국에 다 뭘 따른다?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요 방식으로 세팅을 하면 된다는 것이니까 요것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코에피션트를 잡아도 언바이스 된다. 왜? 잔차가 iid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세팅이 된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원래 풀 리그레션을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된다면,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풀 리그레션이 세팅이 되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바꿔라? 양변을 1-로의 L로 곱해서 바꿔라. 그렇게 되면 이렇게 세팅이 바뀌게 되고, 이 리그레션을 돌려라. 이렇게 리그레션 하면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때 요 새로운 세팅의 잔차는 iid이기 때문에 이렇게 돌리면 그냥 우리가 OLS 코에피션트를 만들었던, 예를 들면 이런 수식들을 그냥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돌려놓고 리그레션을 수정을 해서 요 리그레션을 대신하면 OLS 세팅에서 우리가 사용했던 테크닉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